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의 발언을 미국 언론과 영국 언론이 다르게 강조합니다. 영국 언론이 강조한 것은 북한은 핵전쟁을 치를 각오를 했다고, 미국 언론은 탄도미사일이 동부에 다다르기 전까지 협상하지 않겠답니다. 주한 미군과 미군 가존이 유사시에 대피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베이비 부머들은 과거 책상 아래 숨은 훈련을 하던 때를 떠올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관계자의 북한에 대한 발언은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비난해오던 공화당 원내대표와 회담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30분이나 받았습니다. 팍스뉴스는 이게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대통령을 칭찬하고, 그 밖의 주요 언론은 대통령의 사실과 다른 답변들을 강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군인이 전사했을 때 가족에게 전화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 군 관계자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상을 받은 뒤 수상 소감에서 설익은 가짜 민족주의를 물리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통제 처방 남용으로 생긴 사망 사태를 막기 위한 책임자로 지명된 인물이 제약회사를 도와 반대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너츠 가루 때문에 10시간 구금됐던 남성이 시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앞부분에 조금 원활하지 못했어요. 네. 지금 오늘 그 미국 그 언론 가운데서 논평이라고 할까요? 사설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제가 결론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또 굉장히 들어둘 만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더라도 어떤 때 이 방송이라는 것이 아이템 자체를, 그 주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중요한데도 오히려 듣기 싫어서 흘려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커멘터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보자면, 하나는 어메리칸 그 그레이트니스라고 굉장히 요즘 그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그런 웹사이트죠. 이 웹사이트에 K-스테이트 그 프레스노에서 그 교수도 했고 군사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탠포드의 후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농부이기도 하고 그 셀마 캘리포니아주에서 포도 이번에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네. 지도가 조금 떨어지니까요. 네, 그런 그 빅터 데이비스 한슨이라는 분은 어메리칸 그레이트니스라는 곳에, 보수들이 많이 보는 곳에 뭐라고 썼느냐면, 결국은 민주당은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광기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광기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왜 그가 당선됐고 아직도 그가 인기인지를 그 민주당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게 1968년도 후버트 험프리가 작은 차이로 이제 그 실패하고 나서, 공화당에 실패하고 나서 사람들이 혼돈했었던 그 똑같은 것을 거의 1년이 지나가는데도 민주당이 지금 그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그 잡지 뉴요커의 기자인 그 마샤 제슨 씨는, 대통령은 10대 아이처럼 국정을 운영해 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뉴욕타임스 오늘 뭐 사설은 더 심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전혀 그 반대의 내용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반쪽으로 흡수하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쪽 뉴스만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쪽 뉴스만 보면서 계속 그 시각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 페이크 뉴스다 하는 그런 그 매체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그 전통적인 언론들이기 때문에 많은 중요한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뉴스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그야말로 그
그 마약 그 드럭자르라는 사람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또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좋을 그럴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생명이 걸려 있는 북한 이슈에 관해서도 오늘 말이 맞냐, 내일 말이 맞냐, 아니면 한 자리에서도 시간 차이를 두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르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봐지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 매코넬 그동안 굉장히 약하다. 뭐 정말로 얼마나 그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비난을 했어요. 공화당의 원내대표를. 그런데 만나고 나서 한 그 얘기 가운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전해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리고 나서 북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30분 동안이나 원래는 빨리 끝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너무나 그 뜨겁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일이 뭐 존 예를 들어 뭐 팍스뉴스 기자 같은 경우는요, 뭐 존, 뭐 피터, 그 MBC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 질문이 끝나고 나서 팍스뉴스가 너무나 그 감탄하는 그런 모습으로 봐라. 이게 그 민주주의 아니냐. 미국의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이 30분이나 이렇게 그 질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이제 뭐 CNN을 비롯한 다른 언론에서는 alternative reality라고 해서 대안 현실에서 여러 가지를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심각했다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일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미군 병사 4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루 종일 그 트윗을 하는데 미군이 숨졌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기자가 물어봤겠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 편지를 썼다. 보냈다 하다가 아니면 오늘 밤에 보낼 것이다. 그런데 쓰는 것은 주말에 썼다. 전화도 시간을 봐서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다른 그 대통령들은 그 전형적으로 그 전사한 미군의 그 부모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전화를 그 하고 싶다. 그래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President Obama and other presidents, most of them didn't make calls. A lot of them didn't make calls. I like to call when it's appropriate, when I think I'm able to do it. I really can't. 네, 그러니까 이제 그 MBC의 그 피터 알렉산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다른 거 조금 이제 진행이 되다가 아니 그 전직 대통령들이 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전화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다음에는 I don't know if he did. 오바마가 전화를 했는지 I don't know. 다만 전화를 안 했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대통령은 편지는 쓴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그 대통령이 나와 미치 매코넬이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그 가까운 사이이다. 이것은 사실은 그 페이크 뉴스예요. 굉장히 사이니까 나쁘죠. 그 보좌관들이 백악관과 미치 매코넬 원내 그 상원 대표의 보좌관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공석에서나 그 사석에서나 서로 아주 그 내놓고 헐뜯었었고 이제 근데 이런 것은 뭐 정치적인 것이니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 말을 하면서도 대통령은 나는 나를 비난하진 않겠다. 나는 정직할 것이고 도대체 공화당이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나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지난 행정명령에 의해서 지난주에 오바마 케어는 완전히 죽었다. 실패한 오바마 케어는 더 이상 없다. 이제 말도 하면은 안 된다. 가버렸다. 오바마 케어는 없다. 이렇게 말하다가 아직까지 뭐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라면 이렇게 피스 바이 피스 죽어가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또 그 공화당에서도 이것은 그 지역구 주민들에게 너무 그 큰 피해가 되고 또 본인의 표 다시 당선될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의회에서 하겠죠.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를 대통령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그 대통령의 얘기를 믿어야지 되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유권자의 그 35% 정도,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 드러나는 사실과 다른 뭐 거짓 그 뭐 대한 진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대한 팩트라고 할까요? 얼터너티브 팩트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얘기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지금 또 하나의 미국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볼 때는 자꾸만 이런 일이 있으면 어제도 그 부통령은 뭐 외교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무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꾸만 말을 바꾸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이 미치광이 전략 전술이라고 하지만 미치광이 전술도 통할 때가 있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고 자꾸만 거듭되면은 이게 그야말로 거짓말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지금 이미 그 세계 다른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는 조금 그런 그 경고 그 깃발을 올린 것 같고요. 북한 문제를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그 김인룡 유엔 주재 차석 대사가 한 얘기요. 대륙탄 탄도미사일이 미국 동부에까지 다다르기 전에는 우리는 미국과 외교협상을 하지 않겠다. 아무리 부통령과 국무장관이 외교협상, 이 국방장관까지 합쳐서요. 길이 열려 있다가 하더라도 북한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상당히 그 뭐 일리가 있는 것이죠. 북한으로서는 뭔가 더 지렛대를 가지려면은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고 팍스뉴스에는 오늘도 그 존 볼튼 같은 굉장히 그 강성 전 그 유엔 그 주재 미국 대사 조지 부시 대통령 아래 그런 사람이 출연을 해서 뭐 북한을 어떤 그 공격식으로 가야지 된다는 강성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가디언은 이 똑같은 말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 하면은 직접적인 핵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위협이 있는 발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김인룡 그 북한 그 유엔 주재 차석 대사가 유엔 총회의 군비 축소 위원회에서 한 말이거든요.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는 국가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당연히 핵 개발은 북한 방어용으로 해야지 되고 매년 미국이 지금도 이제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만 핵무기를 포함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비밀 작전으로 우리 그 수프림 리더십을 붕괴시키려는 김인룡의 얘기입니다. 그런 작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당할 수가 있는가? 올해 그 유엔 그 북한에 대한 그 결의안 이런 것들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긴장의 위험 수위를 높이고 긴장의 위험 수위를 높이는 주체는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 언론이니까요. 그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미국에도 좀 자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도 북한과 경제,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그 교류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지금 그 새로운 그 제재안 같은 것을 얘기를 했고요. 점점 이제 북한이 코너로 그 몰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북한은 적대 정책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도 갈 때까지 간다. 우리도 그 핵 없는 세상을 희망했었는데 그런데 모든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자신들의 핵무기는 점점 현대화하면서 더군다나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무기 경쟁을 정말로 그 냉전 시대처럼 하고 있다. 미국은 또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지 않았는가. 이게 그 7월 달에 유엔에서 122개국이 서명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게 결국은 북한의 그 유엔 주재 차석 대사의 말이라는 게 북한 뜻이라는 게 지금 가디안의 얘기입니다. AP통신을 보면은 하나의 사진이 지금 전해졌는데요. 1951년도 11월 21일 뉴욕의 그 퀸스 지역에서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빈센트 보한이라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책상 아래로 이렇게 숨는 훈련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일부 베이비 부모들은 너무나 이게 아주 그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가 냉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북한의 핵이 이제는 곧 그 동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나이 든 세대는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였던가요?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 지금 미군과 한국에 있는요, 미군의 가족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피하는 훈련을 이번 군사합동훈련 기간 동안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해왔던 군사합동훈련에 포함된 대피 그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이런 얘기를 저도 한 번도 한미 군사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매년 해왔다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뉴스가 전해진다는 게 굉장히 그 아주 좀 지금 긴장이 높다 하는 것이죠. 아직 시작하진 않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네요. 17일부터 23일. 그렇죠? 이 대피 훈련은 이미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더라도 과연 그 북한이 미국 동부에까지 이르는 그런 그 미사일 능력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뭐 그래프로 뭐 핵탄두의 무게와 나갈 수 있는 거리와 재진입하는 과정과 이런 것을 소개를 하면서 결국은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이 아주 가득 찬 그런 얘기를 듣는 동안에 부통령이 한마디 이 정도 했다고 해서 우리 뭐 외교적으로 해결을 한다. 이게 지금 세계를 안심시키지 못하는 거죠. Peaceable solution and the achievement of the long-sought goal of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장기적으로는 그 한반도의 비핵화하면서 평화적인 그 해결 방안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에 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한국에 가서 국빈 그 방문을 하면서 뭔가를 뭐 한두 가지는 새로운 점을 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해온 거 보면은 그렇게 나올 것 같다 하는 그 느낌이 들고 또 그러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요즘 미국에서 일반인들에게까지는 특히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는 크게 많이 그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싶어서 제가 미루고 너무 많은 뉴스가 있어서 그래 왔었던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미국의 큰 그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진통제 그 처방 그 남용 문제로 이 진통제를 마약으로 쓰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삶에 대해서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잠시의 그 행복을 원해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와 연관된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존 맥케인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은 일부 그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죠.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고, 그러나 이다나라는 별명도 있지만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제 메달을 받으면서 자유의 메달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지금 본인이 공화당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치과에 갔거든요. 오후에. 주말에 저희 뭐 코리안 퍼레이드 또 청소년 탤런트 쇼 저희 그 한인 축제장에 가서 맛있게 먹다가 다정하게 말씀드릴까요? 봉 한 개 빠졌습니다. 필러라고 하나요? 그게 빠져서 이제 치과에 갔는데 이제 치과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요. 요즘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피오이드에 대한 규제, 오피오이드에 대한 남용을 얘기를 하는데 진통제잖아요. 진통제를 처방을 받아서 이것을 꼭 진통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한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처방을 받아서 마약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팔기도 하고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약사예요. 그래서 소설에도 그런 게 등장을 하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그 아프다고 하면서 실제로 아프긴 아픈 거예요. 의사에게 와서 처방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레놀 3라던가 이런 그 약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그냥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사는 것보다는 강하게 그런 걸 처방을 해주는데 환자들 가운데서 뭐 무엇을 해주세요 하고 분명하게 약의 이름까지 그 되는 거예요. 뭐 옥시코돈을 한다던가 뭐 하이드로콘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그게 더 강한 거죠. 뭐 타이레놀 센 거보다. 물론 진통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이 의사에게 가서도 받고 저 의사에게도 가서도 받고 그리고 이제 약국도 요즘은 다 체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라이데이드 하면은 쫙 그 컴퓨터로 나오고 이 환자가 계속 이것을 사면은 나오잖아요. 아니면 CVS도 그런데 작은 약국 이 동네 저 동네 컴퓨터 시스템이 하나로 묶여져 있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사람이 의사는 이 의사 저 의사한테 처방을 받고 치료는 받지 않고 당장 아프니까요. 처방해 주세요. 다음에 치료받으러 올게요. 오늘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그것을 길에 가서 팔거나 본인이 쓰고 이게 이제 마약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날마다 미국에서 지금 숨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142명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라고 비상사태라고까지 부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잡아보겠다 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142명이 사망한다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더 심하고요. 예를 들어서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곳은 광산이 있던 곳이었는데 광산이 많이 없어지면서 일자리도 없고 이런 곳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옥시콜돈과 그 하이드로콘 처방이 2천만 도수가 나갔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요. 인구가 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1,000만 도수가 이게 처방약으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의사들에게 이 진통제 처방을 그 자제하라고 하고 줄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일로 드러그 자르라고 해서 한 사람을 지명을 했죠. 공화당의 그 펜실베니아의 그 정치인인데 탐 마리오 의원을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탐 마리오 의원이 정치인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전국 이 이름 자체는 포지셔닝 자체는 전국 약품 컨트롤 정책 총책임자라고 할까요? 내셔널 그 드러그 컨트롤 팔러시의 헤드로 자르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제 그 사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고 보니까 자신이 정치인으로 일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제약회사는 약을 많이 파는 것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마약 컨트롤이 이 오피오이드를 규제하는 것을 못하도록 그런 법안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 오피오이드의 부작용 때문에 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총책임자로 지명을 했다는 게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사임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사임한다고 어제 밝힌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와 ABC인가요? CBS인가요? ABC일까요? CBS일까요? 아무튼 이제 두 언론이 제 생각에 ABC인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를 둘이 같이 많이 하니까요. 공동으로 CBS네요. 60미닛이니까요. CBS와 워싱턴 포스트가 공동으로 말하자면 심층 취재를 한 겁니다. 언론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언론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약의 그 자르가 돼서는 안 된다 하고 보도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진 거예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때 정말 그 폭발력이 있는 그 언론의 보도죠. 그래서 사임하겠다고 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습니다. 마리오가 그 사임을 하겠다고 나에게 그 알려왔는데 그와 말할 것이다. 뭐 사임을 받아들였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죠. 그는 그 탐은 너무 좋은 사람이고 탐은 훌륭한 그 하원
의원, 연방 하원 의원이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0시 30분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30분 뒤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이 탐 마리오를 그 전국 약품 컨트롤 정책 총책임자 지명자 자리에서 이제 뺀다고 그 발표도 아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누구를 지명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 오피오이드 사태는요. 오피오이드가 이렇게 심각한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숨질 정도로 과다 복용인 거죠. 진통제를 진통을 가라앉히기 위한 과다 복용이 아니라 뭔가 정신적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아주 나쁜 방법의 환희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미국이 그럼 이 정도까지 됐는가?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가 미국의 지금 현재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조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이 오피오이드 사태가 어떻게 대중에게 알려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잡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됐냐면은 내부 고발자가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마약 단속국의 관계자가 이거 안 된다. 이런 사태가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약품 컨트롤 정책 총책임자로 지명된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약 많이 팔려는 제약회사에게 좋은 이 마약 단속국이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해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다 고발을 한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의사로서는 환자가 이것을 처방을 지금 여러 처방을 자제하라 하는 레러들도 의사 선생님들이시라면 많이 받아보실 것 아니에요.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경고 레러를 받고는 있는데 의사 선생님으로서는 어떤 때 환자가 아프다고 하고 상태를 보면은 분명히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의 진통을 느끼는 강도와 진통의 색깔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환자가 특정한 진통제를 이름까지 브랜드를 얘기를 하면서 처방을 해주세요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것은 너무 강하니까 타이레놀 3 정도의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나중에 이제 이 환자가 악한 마음을 품고 의사가 내가 처방해달라는 진통제를 처방해주지 않아서 너무 아파서 이머전시로 실려갔다. 정신적인 배상을 해라. 어째란 라이어빌리티가 또 있는 거잖아요. 참 그래서 이 의료 관계의 일이 힘든 것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마약 성분인 오피오이드의 남용 이것이 미국에서 더 이상은 감출 수 없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뭔가를 해야지 되는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존 맥케인 의원이 얘기한 거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라디오 썰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설익은 민족주의, 설익은 애국주의 이런 말을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했는데 어제 미국에서는 가끔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이런 정치인들이 섞이잖아요. 오래 특히 일을 했었던 사람일수록 조 바이든 부통령이 민주당이지만 부통령을 할 때 공화당 의원들하고도 자주 만나고 하면서 좀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더군다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에 정치적인 경험도 너무 짧았고 그리고 또 흑인이라는 나이도 젊었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생기는 뭐라고 할까요? 좀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조 바이든 부통령이 참 많이 메워줬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렇게 상을 전달을 하던데요. 내셔널 컨스티튜션 센터 전국 헌법 센터에서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에게 리버티 메달이라고 해서 자유의 메달을 줬습니다. 이게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주는 자유의 메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평생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했고 희생을 했다.
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좀 묵직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상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맥케인 의원이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했었던 그 말이 오늘 아침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좀 감성적이기도 하잖아요. 감성적이니까 또 이단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공화당에게 항상 공화당 뜻에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이단아라고 표현할 때에 적용되는 부분은요. 그래서 존 맥케인 의원도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80대 초반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국제질서, 항상 미국이 얘기할 때에 우리가 만든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를 이끌어 나갔던, 거기에 대한 향수가 왜 없겠어요? 본인이 베트남전에서 6년이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전쟁 이후에 잿더미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를 이끌어 왔고, 그것도 좀 좋고 환하고 명랑한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희생양을 찾으면서 그야말로 설익은 가짜 민족주의, 이런 것을 없애려고 우리가 애써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존 맥케인. And our duty to remain the last best hope of earth for the sake of some half-baked, spurious nationalism cooked up by people who would rather find scapegoats than solve problems. 네. 설익은 가짜 민족주의를 없애기 위한, 세계를 위해서 그 마지막 희망, 신나치주의. Is as unpatriotic as an attachment to any other tired dogma of the past that Americans consigned to the ash heap of history. 네, 신나치라던가 백인 우월주의는 애국주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기는 이상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이지, blood and soil, 이게 나치에 그때 많이 했었던 그런 거잖아요. 아리아족이라는 블러드와 그리고 소일, 아리아족이 아주 독일에서 목가적으로 그런 데서 산다. 그런 신나치주의,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 이런 경고를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바티칸 대사로 연방 상원이 70대 23으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의 부인 칼리스타 깅그리치를 인준을 했습니다. 카톨릭이죠. 그리고 깅그리치도 이 칼리스타와 살면서 200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세 번째 결혼 했고요. 원래 이 칼리스타가 깅그리치의 아주 젊은 보좌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뉴트 깅그리치도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깅그리치가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조언 같은 것을 많이 해주니까 우리 와이프가 정말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갭이 많잖아요. 다리를 놓는데 힘들 것이다 하면서 아주 기쁘게 와이프와 함께 로마에 많이 살겠네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갔죠? 라스베가스의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 호텔 경비원이 지금 며칠째, 어제도 연락이 안 되는데 오늘도 결국은 연락이 안 되네요. 범인의 총에 맞았었고, 총에 맞았는데 그로 인해서 조금 처음에는 상도 받았잖아요. 이 사람도 영광의 상이든가요, 영웅상이든가요. 그거를 쏘고 나서 결국은 총격이 멈췄다 해서.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총기 난사 사건의 타임라인이 완전히 클리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디 갔는가? 호텔 측과 얘기하고 나서 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언론에 지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으니까 인터뷰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 얘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잠시 뒤에 시간 조금 남아있죠?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65세세요, 지금은. 그런데 사건 당시에는 64세셨고,
2015년이었던가요? 아주 정말 그 사마리탄이었어요. 친구를 키모테라피 하는데 데려다 주시고 나이 드신 그 교우의 집에 가서 세븐일레븐 뭐 일하는 데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런데 40마일로 운전해야지 되는 곳에서 30마일인데 42마일로 운전해서 교통 그 경찰에게 스탑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교통 경찰이 그 자동차 안에를 이렇게 보는데 바닥에 좀 그 가루가 떨어져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거 각성제다. 그 메탄페타민이다. 테스트하는 기구가 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이 아니 나는 담배도 안 피워본 사람인데 무슨 얘기냐 했는데도 당시에 10시간 동안이나 구금돼 있었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때까지요. 그런데 이 경찰이 지금 사용하는 이 기구가 18달러에 10개 한 박스에 들어있는데 테스트 하면은요. 5번 하면 한 번은 틀린대요. 그래서 결국은 시와 합의를 해서 이분이 이 38,000달러 배상금 받게 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다 못 말씀드렸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지금 산불을 막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폭력 범죄는 아닌 일반 범죄로 수감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훈련을 하고요.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돈 받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세이브할 수 있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